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10월 16일 지방직 서울시 7급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해설 작업 중인데요. 아주 짧게 간단한 총평부터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설지는 바로 제가 제 다음 카페와 메가 공무원에 올려둘 테니까 상세 해설지 받아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난도 궁금하시죠? 지방직 9급과 비교를 하면 당연히 더 어려웠습니다. 사실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원래. 그래서 9급과 7급 중에 국어는 뭐가 더 어렵냐 그럴 때 그거는 해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올해는 지방직 7급 독해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국가직 7급은 이제 피셋 언어논리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피셋으로 국가직 7급을 뽑는데 지방직 7급에 대해서 독해 능력의 기대가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 7급에도 독해 문제에서 추론은 강세일 것이다. 그래서 추론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회직 문제 한 문제 논리학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번 국회직처럼 지방직 7급에도 논리학 문제가 나올까요? 라고 해서 제가 어렵진 않더라도 피셋 언어 논리형의 어떤 전제 추론 같은 것들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방직 7급 전략 특강에서 제가 추론만 다뤄드렸어요. 나왔죠? 20번에. 네,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어쨌든 20번 문제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지방직 7급은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 대비 독해에서 추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난도가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문법 규정 3문제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보다.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을 합쳐서 14문제, 비문학 9개, 문학 5개, 그 다음에 어휘함자 합쳐서 3개. 근데 어휘함자가 되게 난도가 낮았단 말이에요. 문맥적 어휘 문제 하나 나오고 한자 표기 하나 나오고 성어 나왔는데, 이제 성어나 한자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7급 같이 한자를 내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변별력이 없고, 그럼 변별력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문법 규정인가? 라고 했을 때 1번에 나왔던 혼동어휘, 사실 기출에 다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죠. 네, 그래서 1번 어문규정의 한글맞춤법 혼동어휘는 이제 어휘체계도 있고 그리고 문법체계도 있는 단어들이었고, 기출에도 여러 번 나온 것들을 모아서 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표준발음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첨가현상에 대해서 표준발음법에서 예외가 많으니까 꼭 외우셔라 라고 했던 29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커리를 밟으셨다면 사실 이번에 문법 규정과 어휘 3문제, 이렇게 문법 규정 3문제, 6문제는 그닥 변별력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문학, 그리고 문학에서 좀 낯선 작품,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다면 그러면 잘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유의미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유의미한 문제. 첫 번째는 6번입니다. 자, 문법 문제 중에서 고전문법 중세국어인데 막 어려우셨나요? 자, 이게 훈민정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추석에 이유 있는 고전문법이라고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거는 교과서 지문이기 때문에 원문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하고 원문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 부분에 이제 문장 성분을 묻는 이 유형의 특이점이 있는 거지, 사실은 고전문법을 수업을 들었다면 무조건 현대어풀이 수업을 들으셨을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이번에 고전문법 안 나올지도 몰라 버려 하지 않았다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형은 굉장히 유의미하죠. 고전문법하고 현대문법을 병합한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문장 성분을 묻는 거는 현대문법의 통사론에서도 나오는 출제의 유형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텍스트만 고전문법의 중세 텍스트를 삼은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비판 추론 문제 9번. 9번은 비판 추론이라서 유형은 사실 생소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입장만 잘 정리했으면 사실 이에 대한 비판은 관점만 이해하면 사실은 대응이 어렵진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어려워했을 것 같은 거는 문학에서 좀 낯선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현대시도 낯선 거니까 조금 긴장했을 수 있고, 뭐 고전 운문의 탈로 가는 이제 몇 번씩 보신 작품일 테니까 생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지원의 그 큰 누님을 보내며 요것도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만큼 낯선 텍스트를 낼 때는 문제가 쉽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지문을 읽고 상황을 파악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되거든요.
현대산문은 장막, 교과서 필수작이라 아시는 작품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19, 20번 요 문제 두 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썼을 타이밍에 19번, 20번에서 20번 특히 같은 경우는 이 딱 보자마자 유형이 내가 지금까지 기출해서 97급 국어에서 풀어왔던 유형이 아니다 라고 느껴서 버리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막상 이렇게 풀어보면 사실 디귿이 이론 X와 무관해서 그냥 무관하니까 딱 치우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냥 20번 안 풀어보고 그냥 딱 포기하신 분들은 좀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내년에 그럼 우리가 7급을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로 이 총평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에 대한 후회는 사실 필요 없어요. 이 총평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내가 몇 점인데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걸 따지려고 총평 영상을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무 어렵다고 느꼈는데 평이하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평이하다고 느꼈는데 정말 평이해버리는 건가, 평이해서 나 말고도 남들도 다 잘 봐버리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총평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3문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에서는 대략 그래도 90점대에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0점대까지 합격자들의 평균선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왠지 여기에 막 악플 막 달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문제 정도 틀리지 않을까. 합격자들은 대부분 더 잘 받거나. 그러면 내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예전처럼 문법 규정 어휘 한자로 승부하는 때가 아니에요. 물론 걔네들도 해야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해야 돼요. 어려워하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지역적인 거나 되게 특이한 거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선지 중에 단 하나도 지역적이랄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문법, 규정, 어휘, 한자는 나올 만한 게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경험치를 쌓아서, 문제풀이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문학은 낯선 작품 나왔을 때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독해는 추론까지, 기출만 풀어가지고는 추론 문제 몇 개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론이 많아지는 이 상황에 대응해서 문제를 계속 출제하는 강사들의 그런 연구력이 있고 자체 출제 능력이 있는 강사들의 모의고사로 내년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 총평하고요. 월요일날 제가 상세 해설 찍어서 늦어도 화요일 오전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설지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음 카페로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